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한성대학교 김동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도 따먹기? 네, 뭐 김동완 저는 교수님이 제가 소개해드리면 네,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약간 흥행은 못했지만 약간 작품성으로 인정받은 그런 영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흥행은 못했죠. 초고속 인터넷 가입 신청 뭐 해지 이런 거 담당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예. 소희라는 여학생이 겪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사회도 보러 가셨잖아요. 아니 저 돈 주고 아니다 공짜표 얻어서 갔다 왔습니다. 맞다. 근데 그 크레딧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프로께서는. 왜요? 왜요? 그때 무슨 저희 역할을 했습니까? 현장에 그 스태프들한테? 책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뭐 스태프들 읽으라고 네. 출판사에서 그냥 고마운 책 분들께. 받아서 바닥에 제가 샀습니다. 하다 이제 드리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나라 돈으로 찍은지는 몰랐습니다. 아,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인사를 못했는데 저는 한성대학교 뭐 프로코는 아니고요. 네,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 창업, 뭐 벤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 강의하면서 이제 예. 그 트윈 플러스 파트너스라는 그 벤처 기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 교수님이고 대표님이네요. 네, 컨텐츠 기업이긴 한데 뭐 지금은 이제 창업이나 그 스타트업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화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 잠깐 보여주시면 네 보시다시피 상은 많이 탔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은 못 벌었고요. 그럼 대표님이 저 다음 소위에서 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기획, 제작, 투자, 배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했습니다. 다 그래서 했어. 그 밑에는 바로 이제 현장 촬영한 감독이 있는 거고요. 세 사람이 올라와서 무대 인사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김 대표님이 마치 영화배우 같죠? 와. 나머지 두 사람이 민간인 같고. 와.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제작을 해봤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제작을 못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뭐 극한직업이나 기생충, 뭐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도 투자를 했었고. 예. 근데 이제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망한 영화가 훨씬 많고요. 근데 오늘 제가 영화로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요즘 사실 R&D 예산도 많이 깎이고, 예. 금리도 올라서 이제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가 굉장히 얼어붙었잖아요. 네. 스타트업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활동하다 보면 그 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 같은 걸 가면은 네. 정말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아요? 예. 관심이 많아졌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여의도나 이쪽 분들하고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체감적으로 정부 지원에 어떻게 보면 의지하려는 분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설명을 많이 다녔는데 어쨌든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너무 정보들이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요령 위주로 흐르고 이러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이쪽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라고 할까요? 그런 위주로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예. 예. 일단 다음 소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면 조금 사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를 들어보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음 소위 영화가 지원금하고 이제 정부기관 보증을 예. 통해서 탄생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그 영진이 2021년 6월쯤에 영화진흥위원회에 독립영화 지원 사업에 직접 PT를 해서 네, 그 독립영화 지원금을 따냈고요. 그 전에 뭐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예. 이 캐스팅도 하려고 저 배두나 배우 캐스팅도 하고 이러려고 감독 계약도 하고 이러려고 보증을 받았습니다. 감독 계약을 각본 계약을 통해서 기보 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증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았고요. 예. 그 돈으로 어떻게 보면 저 배우들 개런티를 지급하면서 이 일이 성사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직접 정부에서 돈을 받은 건 아니고 그 영진이 지원금 직접 받은 거죠. 그건 직접 받은 거예요? 네, 2억 7천 정도 저희가 그건 받았고, 받은 게 있고 네네. 또 기보에서 보증을 받고 그쵸. 그 돈으로 그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고 그래서 그거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생태계 설명드리겠지만 이 영화는 투자자가 전체 예산이 15억인데요. 2억 7천만 원 지원금에 2억 3천만 원은 제가 보증 포함해서
저희 회사에서 지불했고요. 나머지 10억은 모태펀드에서 받았습니다. 모태펀드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모태펀드 얘기를 제가 자세히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펀드 오브 펀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정책 자금에서 한국벤처 투자라는 곳에 세금을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서 정책금융 형태로 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나랏돈으로 예. 나랏돈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벤처 투자라는 회사에서 모태 엄마 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한국벤처투자도 그럼 나라가 세운 회사입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입니다. 아, 나라가 세운 벤처 그렇죠. 캐피탈 안에 네네. 나랏돈으로 넣고 그렇죠. 이거를 나라가 투자하는데 그렇죠. 이 펀드를 모태펀드라고 한다. 그렇죠. 그냥 나라 펀드라고 하지 왜 모태라고 하면 엄마가 있으면 아들이 또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태펀드에서 어떤 식이냐면 출자 사업을 해서 민간 운용사들을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액을 운용-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50%, 30%에서 70%뭐 이렇게 구간을 둬서 100억짜리 영화 펀드면 50억은 나랏돈 모태펀드에서 넣고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50억 넣을 민간 투자자를 캐피탈들을 벤처 캐피탈들이 모아서 펀드를 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눈먼 돈이라고 표현이 조금 그렇거든요. 아니, 쉬운 말로. 네, 쉬운 말로 그게 이제 모태펀드를 한 50% 전후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모태펀드 들어온 곳에 저희도 돈 넣고 투자할래요라고 하는 민간 벤처 캐피탈들은 그렇죠. 자기들이 하거나 자기들끼리 안 하고 굳이 모태펀드랑 하는 이유는 네.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모태펀드가 먼저 손해를 봐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그렇게 있어요? 예전에 사실 영화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육성해야 될 목적이 있을 때는 그걸 우선 손실 충당이라고 해서 네. 먼저 했었어요. 나라가 먼저 손해 보고. 네, 근데 그런 건 지금 거의 없어졌고요. 어쨌든 그냥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예. 네, 그 우리도 때로는 그냥, LP를 이렇게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면 반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투자 효과가 2배로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우리만 믿고 돈 주기 불안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당신 돈 받아서 그렇죠. 나랏돈이랑 합쳐서 굴릴 거니까 네네네.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도 그렇게 꼭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설명이 된다. 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모태펀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이 세금 재원에 모태펀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정부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벤처 투자조차도 정부가 이끌어야만 겨우겨우 그렇죠. 되는 나라다. 그렇죠. 지금 그냥 돈을 막 넣어주는군요. 투자하라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50% 정도 충당을 하는 구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 말씀드린 대로 그 메인 펀드라 그래갖고 영화 계정으로 있는 모태펀드에서 두 군데에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리고 재원을 마련해서 네, 저는 네, 미안하게도 손실을 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들었는데 얼마 벌었어 손실이에요? 지금 3차 정산까지 이제 내일 나가야 되는 저희가 배급됐으니까 예. 예. 뭐 글쎄요 한 60-70% 정도 회수된 것 같습니다. 네. 제작비의 60-70%만 마이너스 40, 건졌어요. 40%네. 마이너스 한 3-40% 정도 아직 안 되는 상황. 나랏돈을 받아다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나랏돈 받는 건 갚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투자한 대로 거지, 투자. 근데 인고에서 그건 투자금이고 그거는 투자한 거지. 투자금. 근데 지원금은 저희가 인건비로 쓴 거고 예. 지원금이 말하자면 그 소비된 거는 그거는 이제 투자 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네. 너 줄 테니 이걸로 너 떡 만들어. 싸먹지는 말고 그쵸. 스텝 고용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증빙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케이. 되는 되는 거고. 거고. 그 돈 안 주면 아예 영화 크랭크인 자체를 못 하니까. 네네네. 근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저희 한국 극장이 조금 안 돼서 그랬는데 플랫폼도 잘 팔렸고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수출했고요. 특히 프랑스 관객이 한국 관객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음 네, 소리를 지금까지도 본 보고 관객의 네. 모수 중에 넷플릭스 같은 걸 아니요, 통해서 극장에서. 극장에서 프랑스 극장에서 네, 네. 개봉이 됐어요? 네. 우와. 저희 극장에서 개봉 많이 됐습니다. 우와. 한국 영화 해외로는 많이 갑니다. 프랑스 관객들이 초고속 인터넷 콜센터 영업을 이해하던가요? 프랑스 관객들이 제가 깐영화제 때 봤을 때 정말 깔깔웃고 이 슬픈 영화를 그래서 저희 첫 상영을 온전한 상영을 거기서 처음 봤고 예. 엄청 울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깔깔대고 웃고 감정 표현을 하시길래 이게 재밌는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착 가라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뭐 그게 웃을 부분은 아니었는데. 근데 뭐 거기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면 예. 그 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완전 고구마는 아니어서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깔깔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관객들이 감정 표현에 익숙한 분들이요. 네네. 그래서 유럽 분들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프랑스만은 그렇더라고요. 독일 분들도 이렇게 좀 그러시고. 전체 제작비 얼마 들었는데 10억이 이제 모태 펀드에서 들어간 거예요. 순수 제작비는 저희가 독립영화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려면은 10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9억 9천만 원이고 홍보비로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쓴 거죠. 그럼 총 아이고. 15억이 들은 영화인데 네, 10억이 나라 돈이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5억은 어떻게 근데 조달했어요? 나라 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그 펀드의 50% 정도만. 그렇죠. 그렇죠. 나라 돈이 들어간 펀드에서 10억을 그렇죠, 받고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5억은 어디서? 그러니까 2억 7천은 지원금으로 쓴 지원금으로 거고 쓰고, 나머지 2억 3천은 저희 회사가. 아, 그러면 저도 손실을 본 겁니다. 마이너스 40%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예를 들면 은행 대출 같은 거 먼저 갚고 네. 제일 마지막에 그 모태 펀드가 들어간 돈의 펀드로 받은 그 돈. 그 돈만 못 돌려주는 거네. 그걸 돌려주는 게 아예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거니까. 그 돈을 그래서 투자 지분에서 2억 7천은 빼야 되고요. 예. 그 투자 지분으로 하려면은 12억 3천이 돼야 됩니다. 2억 7천 자기 돈은 빼고 그러니까 지원금은 빼는 거죠. 지원금 빼고 알겠습니다. 네. 지원금은 어차피 준 돈이니까 그렇죠. 지원 열심히 목적에 받아봐. 맞게 쓴 거고. 용돈 그래서 준 거고. 굳이 말씀드리면 해외 그 수상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예. 어느 정도 그게 정책 목적에는 부합하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그럼 나라 돈이 들어간 자찬을 펀드나 다른 펀드나 똑같이 손해 보고 네. 이익 보면 똑같이 먹는 그렇죠. 그런 구조다 이거죠. 네. 아하. 그거 할만하네요. 70% 가까이 될 거고 음. 지금도 해외 수익이 계속 꾸준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지원하는 취지는 네. 아주 상업적인 영화가 아닌 거는 뭔가 누군가 지원 안 해주면 만들기가 어려울 테니 그렇죠. 우리 돈으로 지원할 테니 한번 만들어봐. 그렇죠. 거기서 뭐 깐느 영화 수상작이 나올 줄 알아? 뭐 하면서 그렇죠. 지원하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처음으로 지원을 폐막했어요. 해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네. 우리가 이런 영화를 그렇죠,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어. 네. 공모를 하면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네. 그 시나리오와 감독과 뭐 이런 그 패키징을 해서 제작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선정할 때는 혹시 저 왼쪽 정부 오른쪽 정부에 따라서 성향도 좀 달라집니까? 그런 것도 뭐 영향을 미쳐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번 정부가 심사하는데 그 전두광 나오는 그런 영화 찍겠습니다 하면 내가 보기엔 안 해줄 것 같은데 또 반대일 경우는 또 반대고 그런 영화는 상업 영화로 풀고 근데 심사위원 분들이 그래도 나름 이 집단지성으로 하다 보면 예. 성향들은 있지만 그래도 좀 그래요? 작품성 위주로 선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쟁률은 치열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치열. 그죠. 네. 야, 그걸 뚫고 받기는 쉽지는 않을 네, 것 근데 뭐 제가 뭐 많이 받은 건 아니고 요거 하나 딱 받았고요. 다 예.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요. 네. 아니,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려보면 제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기술 보증을 받았던 거고요. 예. 모니터이 계속 있네요. 이거 영지 지원을 했던 겁니다. 신청한 거.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 금액까지 나왔네. 이게 이제 네. 결과 발표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결과 발표한 거고요. 저기 보면은 합격자. 지원 금액이 이렇게 합격자. 그 사실 한국이 영화 강국이라 그러지만 1년에 독립영화 지원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20억씩 해서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올해는 아직 공고가 얼마 전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 이거 순서가 끝났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네네. 못 들어봤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 건가요? 네네네. 창업하기 전에 돈을 받는 건데 혹시 일레클이라고 아시나요? 일레클 압니다. 그 공유 네네, 공유점 뭐죠? 기자들도. 이렇게 쭉 네. 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킥보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일레클이라는 회사가 조금 좀 재밌던데 이제 창업한 지 3년 만에 예. 결국은 이게 그 소카의 200억 원, 198억 원 정도의 M&A가 됐습니다. 3년 만에. 근데 이 27살에 창업한 그 나인투원이라는 회사인데요. 배지훈 대표라는 분이 2018년 9월에 창업을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창업 전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말하자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썼던 거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또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2019년 3월에 바로 소카의 4억을 투자를 받고 21년에 소카에 아예 인수가 엑시스를 한 됐죠. 거예요. 네, 그런 좀 그러면 처음에 예비 창업 그 패키지라는 거는
내가 창업을 할 테니 네. 내가 이러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돈을 주면 내가 창업을 할게.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게 이제 정책 목적에도 약간 부합하게 예. 말하자면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자금으로 대부분 쓰입니다. 한번 시장 반응이 어떤지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돈도 뭐 억대가 드니 그렇죠. 그러면 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장 반응 시원치 않아요. 네, 그럼 그러면 이게 창업 접는 그냥 거지. 그냥 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접는 그런 거고, 트라이를 돈 없는 트라이를- 사람도 해봐라. 이제 마중물 형태로 대주는 거죠. 근데 야. 그런 거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주주나 경영 대표 정도는 네, 네, 이른바 돈 좀 있거나 자기 재산이 있거나 네, 네, 네. 뭐 그러면 그냥 그건 네 돈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까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우리가 저희- 뭐 주택 자금이나 이런 거 지원할 때는 뭐 재산이 얼마 있으면 안 되고 저 주택이 하나 있으면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네, 네. 그때는 막 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쟁률이 엄청난데요. 주진 않겠지, 1년에 한 예산이 한 650억 이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한 지원 나가는 대상이 한 900명, 뭐 1000명, 그러니까 한 6, 7천만 원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각자로 보면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회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좋은 효과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예. 만들어 보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일레클 같은 경우도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세상에 나와서 공유 전기자전거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효용을 느낀다면 정책 자금으로서 충분히 효과를 해봐라. 발휘한 거라고 볼 수 야. 있겠죠. 네. 아니 근데 그걸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법인을 만들어서 했다가 쫄딱 망하면 네. 그냥 그 완전 자기 리스크인데 네, 네, 네. 정부 돈 받아다가 일단 만들어보고 잘 되면 창업하고 그건 너무 안전한 방법인데요. 근데 예찬 같은 경우는 창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해야 됩니까? 등록은 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도 만들어야 돼요. 꼭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무슨 사람 고용하고 그런 거 해야지.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혼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는 안 돼요. 아니 자기도 밥 먹어야 뭘 만들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먹게 해주는데 일일이 다 그게 이걸로 뭐 했는지 심사한다고 받은 분 얘기 들어보면 아주 까다롭다고. 아, 그렇죠. 네. 누가 그런 고용도 얘기 하고 하거든요. 뭐 할 때 그 제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그렇죠.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그 일레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예. 아까 사진에 나왔지만 그 팀프레시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여기도 트럭 이거요? 네네. 예. 이건 뭡니까? 뭐 신선식품들 이렇게 모빌리티 와. 새벽 배송 같은 거 뭐 대행도 하고 아. 식품 특히 콜드 체인이라 그래갖고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배송 업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원하는 업체들이 그런 식음료들 그 배송하는 업체인데 예. 여기도 18년에 창업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해서 상장은 그 추가 투자까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 1,6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2년 매출이 2,300억이 좀 넘고 종업원이 뭐 400명 이상이니까 네, 정부 지원 자금 특히 예창에서는 좀 이렇게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어떤 기업들이 선정이 돼요? 그러면 아이템이 약간 공익적인 느낌이 있어야 됩니까? 아 근데 그거는 어떤 느낌이 잘 될까요? 제가 이제 보통 그런 걸 얘기할 때 공익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예. 이런 것들 그런 아이템을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사실 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공공이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투자 사이드는 아무리 그런 펀드들에도 사실 돈만 버는 게 목표고요. 예. 이 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되 꼭 공익적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일으키거나 효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아이템.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란- 너무 예. 플랫폼으로 몰렸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그러니까 요 앱에 떨어지는 접속해서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해주세요 같은 그런 앱 말씀.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2018년 19년도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 예를 하나 언더스탠딩도 냈으면 받을 수 그리고 있었을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2%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네. 세상의 모든 사업은 어. 불법 사업이 아닌 이상 어. 모두 공익적이고요. 어떤 건 더 공익적이고 어떤 건 덜 공익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공익적 지표를 항상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아니 네. 고용 창출하면 그게 공익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내가 그렇지, 창업을 그렇지. 해서 내가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하는 바람에 내가 어디 가서 취업하려고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것만큼은 나 그럼 대신에 누구 하나가 고용됐을 거잖아요. 그만큼 공익적인 거지. 사회를- 아니 뭐 이익이 나면서 세금도 내고 하는 게 공익적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법인세도 내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세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간에는 그래서 초기 창업부터 지원 받아서 200억 규모까지 M&A 하는 그런 기업이 그쵸, 크기도 예찬을 한다. 말씀드렸고. 그런 회사도 초기 있었다. 창업 패키지 잘 이용하면 좋다. 네네. 어디서 신청합니까? 그거는 초기 그거는 창업. 이제 공고가 다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 그냥 네이버에 쳐보면 돼요. 아니요, 주관 기관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마다 좀 말씀드릴 텐데, 예. 보통은 여기는 이제 그 지금 사례로 말씀드릴 그 직방과 토스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이건 말 그대로 사관학교처럼 운영이 됩니다. 네. 입교를 하는 형태고 이게 2011년부터 개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유니콘 기업이 2군데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정부에서 하는 학교예요?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 네. 창업자 후보자가 저기 들어가서 학생으로 등록하면 네. 거기에서 돈도 이제 심사해서 주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사업화나 R&D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우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네네. 저기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초기인데 이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따로 있고 이 청년 또 창업 따로 프로그램 있죠. 따로 있고. 네. 아 그래서 제발 뭐가 정말 많네. 다양하게 많은 건 좋은데 하나만- 온갖 부처 온갖 기관에서 사실상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름도 다 달라. 창업자 입장에서는 모든 홈페이지를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맞아요. 하나로 네. 모으자. 제가 네. 도메인 하나 드릴게요. blindmoney.co.kr 거기에서 다 그냥 정부 지원 모든 거 다 그냥 해줘라 그냥 다. 좋은데 너 굉장히 직관적인데. blindmoney.co.kr 어때요? 직관적이긴 한데. 네. 블라인드 머니 어. 또 이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부가 그런 식의 유머러스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면 좋겠다. 그렇죠.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시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럼요. 되고 한꺼번에 내가 모아도 보니까 되는 정부 것도- 돈은 진짜 눈먼 돈이 많나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먹기도 쉽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너무 쉽게 받아먹는 거야. 최소한 막 찢어놔서 자기가 막 힘들게 노력해야 돈을 얻을 수.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런 말씀- 의도가 네, 아닐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D가 지금 사실 20% 삭감이 돼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 창업 지원 관련된 팁스 예산도 예. 올해 예산은 안 깎였습니다만 작년에 집행하는 금액이 갑자기 깎였어요. 그래서 협약 금액보다 갑자기 20%가 줄어들어 갖고 지금 예. 그걸 못 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좀 어허. 뒤숭숭한 상황이거든요. 예. 창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제 R&D 자금입니다. 팁스라 그래 갖고. 근데 그런 사업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R&D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지금 사례로 드는 사업들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1억 원을 대부분 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어쨌든 초기에는 이게 예비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한 사람들도 여기를 입교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서 2011년부터 해서 1기 때 직방이 있었고요. 야, 1기가 직방이에요. 네, 2기가 토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제가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 11년부터 했으니까 한 12년, 13년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 예산도 한 75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18개 학교가 있는데 상장 기업도 한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출신이? 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상장이 많이 됐더라고요. 야, 대단하네. 여기 무슨 진짜 사관학교네요. 말 네네네. 그대로. 그러면 그 창업하는 지원도 해주고 네네네. 돈도 주고. 그렇죠. 사업화 지원금을 주거나 R&D 자금을 대주고 교육도 좀 시켜주고. 이거는 입학할 때는 무슨 이것도 PT를 뭐 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면접을 예, 잘 이것도 봐야. 경쟁률 엄청납니다. 요쯤에서 네. 면접 PT 이런 거 잘 보는 요령 심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 걸 알려줘야 돼. 그런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뭐 네. 어차피 제가 사이트 찾아서 뒤지면 다 아는데 네네네. PT를 일단 화려해야 된다. 보통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창업을 할 텐데 네네네. 진짜 돈 되는 아이템이어야 된다는 건지 네네. 아니면 정말 여기서만은 말주변이 중요합니다라든지 네. 아니면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든지 뭐 요령 있잖아요. 웃겨야 된다든지 뭐든지 뭐.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예. 일단 서류가 너무 어려워요. 서류 심사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예. 아, 면접 보러 가는 것조차 어렵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배경이나 이렇게 사업 환경이나 뭐 거대한 목표를 세우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 예비 창업 같은 뭐 경우는 ESG 뭐 이런 얘기 쓰면 안 된다. 뭐 써도 되더라도 짧게? 쓰더라도 짧게 하고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잘하는 게 뭔지를 해서 정부 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제 MVP라고 하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도록 해주는 거니까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그게 내가 됐던 팀이 됐건 시제품이 안 나올까봐 걱정하는구나. 그렇죠. 오히려. 정부 지원 자금의 가장 그 심사원으로서 부담이나 주관기관으로서의 부담은 안 만드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온다. 그렇죠. 돈 앱도 못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는 목적의 이 목적이 뭐냐? 예를 그렇죠. 들면 창업 지원이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돈 못 벌고 흐지부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는 창업 말고는 답이 없는 완전히 그렇죠. 결사됩니다. 이걸 그렇죠. 입증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돈을 줬으니까 CF를 만들거나 창업이 돼야 돼. 그 결과물만 그렇죠. 있는 게 중요한 거네. 사실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시장성을 너무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신 분들 많아요. 투자자들 많으니까. 근데 투자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인 목적을 가장 그 명확하게 그냥 두 가지식으로 밝혀주시는 게 좋고.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요거로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걸 만들 겁니다. 그게 아주 그렇죠. 명확하게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 그래갖고 크게 이제 말이 나온 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비 창업 전에 예. 그 창업을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창업을 해야 되고 기간 동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협약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창업하고 나서부터 3년 이내 기업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한 550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매출이나 고용 뭐 이렇게 수출이나 특허 이런 뭐 투자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지표가 조금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라 그래갖고 3년 이후부터 7년 이내에 기업들이 받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단계가 사업화나 이런 식으로 좀 뭐 해외 수출이라든가 제품 고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경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창업을 하게 됐다는 거 하다가 특히 발표가도 그 부분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야.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몰라도 알려주실 필요가 없고 예.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뭘 만들 거냐? 그렇죠. 네. 뭘 만들고 난 이걸 반드시 만들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경험이 있으면 좋고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 팀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그걸 만들었을 때 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미 많이 그 못 만들 거라고 생각되는 아이템들이 꽤 많아요. 좀 욕심이 과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플랫폼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다음 얘기다. 그렇죠. 지원금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진짜 꿀팁. 그것도 하나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심사 저도 가끔 심사위원으로 가면 예. 네, 갑자기 생각난다. 정부 지원 한번 PT했다 떨어진 적 떨어졌죠? 없잖아. 나 진짜 충격이었어. 정말 배경 설명 충격. 많이 하셨죠. 심사표에 100점 만점이면 요거의 배점은 10점, 요거는 20점, 요거는 35점, 요거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뭐 발표의 논리 정연함, 내지는 뭐 사업 뭐 추진 내용의 합리적성 뭐 이런 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야 저거 잘했는데 싶은 느낌은 드는데 하나하나 항목을 보자니 그래 이건 빠져 있잖아 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심사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심사 알아야 항목을 되겠네요. 그렇죠. 줄 때 그거에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까? 네네네. 아니면 전반적인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하면 좋지만 네네. 어디에 더 그거는 심사위원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지표가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막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다 보여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PS, ST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라블럼 문제가 뭐고 S 솔루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스케일업 그럼 어떻게 키워나갈 거고 그러기 위해서 팀 빌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네 가지 지표로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돼요. 주관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사업마다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문제를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성장 전략을 보여주고 팀 구성을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전반적인 사업성을 이제 어필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창업진흥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은 대부분 주관기관이 창업진흥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진흥원에 가면 자세히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사업을 수행하는 뭐 청년창업 상할학교가 됐건
그 수행 기관들 매니저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화하면 이런 거 다 잘 알려줍니다. 네. 알려줍니까? 네. 근데 너무 이렇게 검색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이러다 보면은 예. 오히려 제가 봐도 잘못된 정보들이 좀 많아요. 이런 질문 같은 건 직접 거기에 해라. 그렇죠. 근데 배점에 맞춰서 하는 것 필요는 없다. 아니면 그 심사위원마다 다르니까 배점을 사실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면밀하게 보기는 맞추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네. 인상으로 그냥 95점 이렇게 매긴 다음에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배점 테이블로 돼 분배를 있는 하는- 경우도 있고 어. 뭐 2호 680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제가 있고. 보기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렇죠. 무슨 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그렇죠, 돈이냐. 그렇죠. 그 목적에 충실한 답을 일단 갖다 주는 게 무조건 중요하지. 그렇죠. 우리가 비전이 있고요. 뭐 우리는 뭘 잘해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심사를 해보시면 네. 그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뭔가 말은 잘 못하는데 진실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습니까? 이게 일장일단 있는 거거든요. 일장일단이 이게. 있죠. 예.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대기업 출신이에요. 자신감이 출신인데- 넘쳐. 자신감 넘쳐. 아니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예. 심지어 그만두고 창업을 한대요. 예.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면은 나와서 대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하겠대요. 우리는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 사표 내겠다는데. 예, 예, 예. 근데 너무 청산유수처럼 해서 진정성은 좀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말을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이렇게 좀 진정성이 있는 분들이 이미 저희가 사표 낸 좋죠. 분들. 네. 아 네. 꼭 절박함을 보여주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 말을 네. 그렇게 예. 특별히 똑똑하게 잘할 예, 필요는 예, 없다. 예, 예. 근데 그 대기업 분도 뭐 말을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아이템이 정말 간단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아주 간단한 시제품이었어요. 예. 뭐였어요? 기억나요?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하여튼 뭐 LED와 자외선, 뭐 적외선을 결합한 휴대용 선풍기 뭐 이런 거였어요.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확보가 되어 있고 예. 팀도 나와서 만들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거는 이거는 구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서 뭐 저뿐 아니라 심사위원들 다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절박하실 필요 없고 정말로 내가 이거를 세상에 필요한 제품이고 세상에 필요한 건데 내가 만들어 보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넘어가서 네네. 다음 사례를 좀 드려보면 네.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기업들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업이나 지방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SY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태권도 국가대표 하시던 분이 외국계 뭐 PT 트레이너를 하시다가 대구 가서 이제 막창을 먹어보고 막창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기 쪽에 눈을 들이셔서 2017년에 창업을 해서 저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모태펀드 중에 농식물 모태펀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예. 또 투자도 받고 지금 그래서 뭐 어쨌든 30억 넘게 투자도 받고 잘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이게 주로 이제 소개를 하는 사례인데 집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집닭. 예, 집닭이라고 치킨 회사입니까? 여기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게 그 창업을 하셨다가 예전에 시행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대표님이 빚이 뭐 100억까지 있었다는데 이 예. 제도전 성공 패키지 그때 미래부에서 있었던 그거를 3억 받으시면서 재기에 성공하셔서 이분은 뭐 그에 바로 50억 넘게 투자도 받고 여기에는 이제 알토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뿐 아니라 뭐 LG U+ 이런 데도 투자를 한 투자를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했네요. 예. 그리고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이거는 이제 제주에 뭐 가보신 분들은 명물이라고도 불리던데 해녀의 부엌이라는 업체인데요.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도. 근데 해녀의 부엌? 네네. 식당인가요? 식당? 네네. 식당인데 이 한예종 출신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와. 문화에서 하시던 분인데 왼쪽 분이요, 오른쪽 분이요? 왼쪽 오른쪽 분은 분으로 진짜 해녀입니다. 그래서 해녀고. 진짜 해녀들이 오른쪽 분은 창업하신 예, 물질 분 같네. 공연도 하고 아, 요리를 직접 뭐 뿔소라니 아. 이렇게 제주 특산품 요리를 네네. 해서 이제 선보이는 공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레스토랑인데 어쨌든 여기는 제주도에서 어쨌든 로컬 크리에이터라 그래갖고 예.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야,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지금 분 잘 하고 진짜 있는 많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창업하려는 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들이 있으니 네. 사실은 자기 돈으로 하든가 주변에서 엔젤 투자 받아도 되기는 되는데 네. 야 있는 돈 왜 안 받냐? 그러게 하는 제 말이. 생각으로 또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또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은 창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지만 돈도 잘 받아. 이것도 잘해요. 그러다 보면 예. 이게 와. 뭐라고 할 바는 아니나 좀 그런 느낌도 좀 있더라 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이제 지원도 심사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게 좀 내용이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좀 겹치긴 하는데 예.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니콘도 있고 상장한 기업도 있지만 투자가 없었으면 사실 성장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스타트업 중에 감히 투자 없이 정부 지원 없이 그냥 시장에서 맞붙어 갖고 성공해 상장한 사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증도 해당이 되고요. 예. 보증도 해당이 되는데 뭐 보증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보증이 우리나라처럼 저 다음 소위만 해도 90% 95% 보증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직접 보증이라 그래갖고 공공기관이 직접 보증 심사를 해서 결정까지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보증을 하는 나라들이 이제 일본, 프랑스, 대만, 뭐 한국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 보증의 비율이 90% 넘게 보증을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70%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나머지는 30%는 은행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손해 나면 은행도 30%까지 그렇죠. 까고 해라. 근데 우리나라 보증은 지금 기술 보증, 신용 보증은 대부분 은행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은행은 그냥 해주라면 해주는 보증서 거고. 받아가면 창구에서 그냥 돈만 그렇죠. 주는. 그럼 예. 이자를 받는데 예. 이게 그 NPL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정부가 보증해 보증 주니까 금액 그 계산만 따지면은 되는 그렇겠네요. 거니까 그렇겠네요. 90%를 해줘요. 10%는 은행 90% 부담입니까? 95%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라예요. 이자 한 1년 네. 받으면 은행은 그렇죠. 손해 볼 거 없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보증, 그러니까 대출이 사실 우리나라 또 특히 IMF 이후에 외국계 은행들이 다 들어왔고 외국계 예. 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신을 잘 안 하잖아요. 신용 대출을. 음.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요. 담보 대출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창업하는 사람들이 담보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신용 대출을 시중 은행들이 잘 못해 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정부 보증으로 하는 거는 짱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세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런 걸 좀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고 예. 뭐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보증을 우리나라처럼 직접 뭘 먼저 했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보증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타트업 이런 데서는 되게 뒤처졌다 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기시다 정권 되고 나서 스타트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면 간접금 보증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예. 그거를 정부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총량을 정해주면 그 총액 내에서 민간 기관들이 은행들이 판단해서 은행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응?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 정부 예산으로 뭐 이게 이제 뭐 SBIC 뭐 이런 그 은행들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있는데 예. 그 중소기업 청에서 다 합니다. 예. 미국은 SBA라고. 근데 거기가 이 총액을 정해주면 이만큼을 그 초기 창업 지원에 써라. 이렇게 하면 은행들이 자기들이 발굴을 해와서 재원은 타가는 거죠. 정부에서 아, 받지만 그렇죠. 누굴 줄 거냐 선택하는 건 금융기관이 한다. 그렇죠. 그게 간접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A 은행에 100억 줄게. 니네가 대출하다가 까지면 100억은 우리가 보존해 줄게. 그게 이제 한도식으로 은행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재원이 근데 소진되듯이 우리는 이런 아예 그냥 정부기관이 심사까지 다 심사를 해서 다 하죠. 누구한테 줘 이것까지 그렇죠. 정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장단이 다 있긴 있겠네. 장단점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창업자들한테 정부기관들이 보증률을 높여주는 건 저는 굉장히 이 다이내믹한 그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정부 입김이 너무 세면 현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다 플랫폼으로 쏠립니다. 다 IoT로 쏠리고 아, 창업하겠다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정책 목적에 너무 맞게만 정부 입김이 너무 세다 보면 돈 받으러 오든가 이 돈은 이런 쪽에 주겠지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하겠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뭐 소부장 뭐 이런 것들 문재인 때는 IoT, 소부장 하겠다고 하고. 몇 년 전까지는 IoT가 대세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아. 정책의 쏠림들이 좀 많은 거죠. 아. 그런 돈 줄 때는 또 그런 정책에 맞는 업체만 줘요?
잘 판단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분과별로 그 주관 기간을 선정을 할 때 이런 쪽에 좀 핵심적으로 해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들이. 예. 그런 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고 물론 뭐 돈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면 어디를 넣어도 상관은 없죠.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투자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지만 투자도 사실 그렇거든요. 모태 예. 펀드가 사실은 이제 그 IoT나 뭐나 이런 게 정책 자금이고 벤처 캐피탈들은 이 목적에 맞는 예를 들면 청년 창업 예. 펀드다. 그럼 청년 예. 창업자들한테만 100%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 60% 했어야 되는데 지금 40%만 해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어쨌든 그 40%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정부가 지원한다 그래갖고 이게 펀드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작은 회사들이 못 받는 이게 좀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펀드 사이즈가 모태펀드 사이즈가 청년 창업 펀드인데 200억이다. 예. 그러면은 이게 보통 7년이면은 4년 안에 투자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년 안에 최소 1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내가 1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억짜리 10개를 투자하고 싶으세요? 4년 동안 아니면 20억짜리 5개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투자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점점 더 큰 데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쏠림이 생기는 쏠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굳이 아까 여쭤보셨던 이 정부의 모태도 많이 관여하고 이런 것에 조금 부작용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좀 안전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된데 우리나라는 이게 되는데 몰아주는데 몰빵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진짜 시장에서 내가 뭔가 얘는 진짜 될 것 같아. 모은 준비가 안 됐지만 그런 걸 막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운 거죠. 야, 그것도 의외네요. 오히려 저는 네. 정부 자금, 그러니까 돈을 민간에서 그냥 알아서 나눠줘라고 네네네. 했을 때와 정부가 직접 했을 때의 차이점은 정부는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네네네. 하여튼 얘가 유용하지만 않았으면 됐어. 네네네. 예를 들면 정부 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몇천 %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나눠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정책적인 목표니까. 몇 개 업체 나눠줬고 창업 성공률 몇 %. 저희는 100개 나눠줬습니다. 그냥 이게 목표일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잘 분산될 것 같은데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수익률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그렇죠. 나가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잘 되는 대로 오히려 더. 근데 정부 거가 집중된다. 오히려 정부가 집중된다고 하지만 집중돼요. 굉장히 특정 의외네. 업체에 아니면 특정 특정 테마에 업체 펀드도 특정 테마나 특정 업체에 좀 쏠림이 많죠. 야, 그거 따라가는. 진짜 특이하네. 아니 그렇더라고. 뭐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저 게 아는 아니고. 스타트업도 야. 무슨 물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시장 없고요. 작고요. 해외 가면 있으니까 해외에서 할게요라고 했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번번이 퇴짜 맞았어요. 예. 그래서 어째 그랬냐고 이제 거꾸로 저도 이제 연결해 준 분이 있을 테니까 심사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회사가 한 30억 달라고 왔는데요. 이 3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 출장 갔다 와야 됩니까? 그렇지. 그 공부하는 값이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 투자하려면은 대주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 20%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데 20억을 투자해서 10% 지분율이 되려면 그 회사 가치가 200억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큰 회사한테 가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창업 그러네. 중에 찾기가 어렵다 그러네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가능성 있는 데들은 차라리 더 멀어지는 거죠. 규모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러면 그런 교수님 수준이죠. 이런 제가 이제 창업자예요.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정부 자금을 받는 방법도 있고 네네네. VC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PT도 많이 하고 네네네. 뭐 좋은 주위에 좋은 엑셀러레이터 없나 뭐 이렇게 네네네. 찾아보고 하는데 네. 정부 자금을 받는 것과 네. 민간 자금을 받는 것에 네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 자금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블라인드 머니에서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도 단점이 있습니까? 뭐 정부 자금이 부처마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창업 자금은 그래도 창업자한테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설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관기관들도 창업자가 이렇게 좀 이제 농땡이 피고 이래도 예. 좀 어떻게든 이렇게 잘 어떻게든? 수행한 걸로 하려고 그래야 주관기관도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무조건 일단 받아야 되겠네요. 받을 수 그쵸. 있으면 무조건 저 받는다. 한국은 특히 지금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 제도는 잘 돼 있지만 지금 또 대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그렇고 하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도 필요한데. 그리고 투자는 아시겠지만 투자는 그러니까 예. 뭐 엑셀러레이터 펀드들이 있지만 예. 저는 이거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모태 펀드 그러니까 한국벤처투자에서 하는 모태 펀드의 출자금이 예. 오히려 그 초기 펀드들 있잖아요. 네. 엑셀러레이터들이 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초기 펀드들, 개인 투자 조합 뭐 이런 데들은 오히려 출자 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생태계가 어려우니까 더 많이 비중을 줘야 될 것 같지만 아닌가요? 아무튼 한 30% 정도밖에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70%는 민간에서 다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펀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 자금 입장에서는 성공 확률이 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야, 그 복잡하네요, 그게. 네. 그래서 사례를 제가 뭐 네. 빨리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정부 지원금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네. 유명해지거나 성공한 케이스들은 많고 네네. 뭐 그거야 뭐 잘하는 업체들이 정부 지원금도 받았겠죠 또 요령 그렇죠. 있게 네. 그런 그래서- 것들은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요거 정부 자금 그걸 받을 때 받을 때 꼭 좀- 알아야 하는 것들. 아니면 뭐 정책의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네네. 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 보면은 특히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상장한 회사가 예. 그린 리소스라고 최근에 상장했고 11월에 예. 뭐 오토앤 오픈롤 버넥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우리 핑크퐁 하는 스마트 핑크퐁. 스터디도 예. 또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해갖고 3년부터 그것도 7년 나중에 받은 거군요. 예, 창업한 이후에. 창업하고 나서 7년째 받았습니다. 2017년에. 그 지금 뭐 코스피 상장 뭐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커졌고 고용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충분히 쓰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예. 이게 사실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나 예. 이렇게 재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오히려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요거는 이제 규모는 조금 작지만 뭐 이런 데서도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으로 또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보통 여기가 뭐 한 지원금도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이게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은 예. 22년도에 2천만 원 주던 게 거의 23년도에 4,500만 원까지 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건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면 정부 자금을 신청하면 네네. 보통 이제 가게 같은 걸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창업을. 네네네네.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치킨집을 열래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주지는 잘 않을 것 같고. 네네네. 뭐 저희도 예전에 한번 나오신 분 있지만 치킨을 하는데 무슨 뭐 로봇으로 저희는 네, 맞습니다. 치킨을 네. 튀깁니다. 네네네. 뭐 그런 건 줍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템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할 만한 아이템인데 네네네. 살짝 변형한 그렇죠. 그런 거 잘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유망한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예. 치킨집이나 그냥 자영업도 접목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스마트 마켓, 똑똑 마켓이나 뭐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하던 거를 온라인과 결합을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수천만 원 지급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폐업할 때 뭐 철거비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 그래, 항상 어떤 다양해 니즈가 있구나. 생기면 네. 폐업하는 분들은 돈 없어서 폐업도 못한다 이제 이런 기사 나오면 또 예. 또 그런 거 만들죠. 폐업 패키지 나오고 이거 참. 아니 그러면 어. 교수님 하나만 네. 말해요. 그럼 뭘 굉장히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뭐 어디 가서 뭘 찾아보면 요령 됩니까? 처음에는 네. 어떻게 서칭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규모로 말씀드리면 지금 게다가 임박한 게 지금 창업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 네, 그건 대학 6개 대학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각 대학에 이건 이제 공고가 나와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창업 중심 대학은 지금 예. 받고 있어요. 예, 그 대학 사업도 그게 한 65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비 창업 전 예비 창업자. 예, 그다음에 초기 창업 3년 이내, 3년에 7년 이 사업들을 이 대학들이 하는 거예요. 주관 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학이. 네. 아. 근데 그 창업 중심 대학은 방점이 대학생들이나 청년이나 좀 지방, 로컬 이런 쪽에 좀 방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쯤에 공고가 나올 것 같은데 예비 초기 도약 이 패키지가 이제 공고가 나옵니다. 네, 그런 이 사업이 그래도 규모가 좀 크고 나라 돈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예. 600몇 억씩 뭐 500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꽤 지원율도 높고 대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 제도전 패키지라도 또 폐업하셨던 분들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몇십억 금으로 또 따로 있고요. 여기는 나이 제한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관 기관 그 사업을 펼치는 기관에 물어보셔도 되고 이런 공고나 이런 것들은 창업진흥원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하는지조차도 네. 사실은 막 창업한 사람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명을 치시고 주관기관 아마 치시면은 거기 다 그러니까 사업명을 나올 겁니다. 어떻게 알아서 치냐는 거죠. 네이버밖에 모르는데 예비 창업 이렇게 막 검색해 어떤 보면 될까요? 키워드를 쳐야 예비 알수 있는 창업 겁니까? 패키지, 예창패, 초창패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도. 가정하면 빠짐없이 가야 되는데 어디 한 곳에 네. 다양한 다 모아놓은 거 부처에서는 없나요? 하지만 네. 중기청에서는 요거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런 게 합니다라고 한 네네네. 곳에 모아놓은 데 없어요? 어디 그래서 그런- 이게 근데 워낙 많아서 진짜 저도 지금 구글에서 예비 창업 쳐보니까 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기 나와. 보시면 야, 이렇게 통합 공고가 이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온 거고요. 야. 예. 그냥 우리가 저거 통합적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 그래서 네네. 그거를 한다고 창업 그러니까 정부 한 번에 지원- 한 번 검색할 때 5만 원씩 받는 걸로 해서 그냥 그걸로 창업 패키지 해볼까요? 네, 그거 네, 그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블라인드 머니 제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현황들도 네. 보시면 어쨌든 간에 그 다행스러운 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팁스 운영사 뭐 그 이런 데들은 R&D가 깎여서 예. 갑자기 받기로 한 협약금이 줄어드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올해 예산은 예, 이 지원금이 이게 그 전체 합치면 한 3조 7천 정도 되거든요. 올해 알겠습니다. 네. 네. 작년 그리고- 대비 어떤 거예요? 작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그 중진공 그래서 네. 정책 대출해 주는 자금도 한 8조 7천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늘었다고 하니까 대출은 중진공. 네네네 음. 융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서 좀 희망을 좀 갖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좀 많이 좀 알아보자. 저도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받으면 좋죠. 뭐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검색해야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건지는 한성대로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한성대? 아니요 진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하고 네. 창업진흥원 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네, 데만 그런데 쳐보셔도 접어도 알겠습니다. 대부분 네, 대부분 커버는 윤곽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된다. 네. 네. 야. 하여튼 알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네, 아,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재밌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좀 더 좀 깊은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김동화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